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애착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애착 관계 오늘 준비한 이유는 저도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청소년기 때부터 아니면 아예 중년, 40대, 심지어 5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까지도 이 애착 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고, 또 어렸을 때 애착 유형이 성인기 돼서까지도 되게 지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대인관계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애착 관계란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애착 관계란 무엇인가요? 네, 애착 관계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심리학적으로는 비교적 좀 최신 이론이기는 해요. 보울비라는 이제 심리학자 선생님께서 이런 이론을 제시하셨고, 요즘에는 이런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느끼는 공허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비롯됐지 지켜볼 때도 이 애착 관계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애착 관계는 인간이라면 언제 형성되는 것인가요? 네, 애착 관계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 두세 살까지 그때가 좀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보호자들이 아기를 어떻게 봐주는지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내가 뭐 혼자 버려져 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의지할 수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의지했다가도 배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 애착 관계 패턴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시기이긴 합니다. 그때가 이제 첫 관계가 형성되는 패턴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관계들이 이어지냐에 따라서 바뀔 때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 패턴이 좀 더 강화될 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첫 보호자, 쉽게 생각하면 가족이죠. 첫 인간관계? 첫 인간관계, 그게 나한테 되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착 관계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울비 선생님이 제시한 유형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안정적인 유형이 있고, 안정적인 유형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믿음을 내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저 사람이 잠깐 자리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큰일 날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안정된 애착감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게 안정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피형. 나는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말아버리자. 저 사람이 어차피 나를 도와줄 수는 없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도 뭐 표현도 잘 안 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감정도 웬만하면 교류를 잘 안 하고 이런 유형들이 아무래도 회피형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불안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대인관계가 조금 일관성이 없었을 때, 어떨 때는 나를 되게 엄청 잘 들어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확 화낸다거나 바쁘다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냈다거나 이러면은 이 사람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이게 내가 믿어도 될지, 어떨 때는 괜찮았다가 어떨 때는 아니었다가 하기 때문에 회피형처럼 아예 포기해버리지는 또 못하고, 어떨 때는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걸 바라기도 하면서도 항상 언제 이제 이 사람이 떠날지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감에 좀 떨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흔히 많이 보이는 건 아닌데요. 이제 혼란형, disorganized 이런 형이라고 불리는데 여러 가지 혼합적으로 섞여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비교적 예외적으로 너무 방임이 돼 있었다거나 아니면 학대가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딱 한 가지 애착 패턴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막 이것저것 섞여 있을 수 있는 혼란형이라고 부르는 애착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케이스와 그러지 못한 케이스를 좀 양분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경우에는 대인 관계를 바라고 찾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관계가 조금 멀어질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친구 관계라고 치면 이 친구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좋고 재밌고 나한테 소중한 친구인 건 맞긴 하지만, 이 친구가 나를 떠날까? 저 친구의 말이 날 싫어해서 한 말일까? 아니면 저 친구의 표정이 나를 싫어해서 한 표정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진 않고, 나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뭐 떠날 수 있는 거는 뭐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받지 않을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에 있을 때 너무 불안에 떨지 않고, 또 반대로 이걸 내가 너무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해서 밀쳐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밌고 좋고 같이 잘 지내고, 떨어지게 되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게 되면 그건 이제 좀 애착 관계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불안형이라든지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인간관계, 애착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좀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피형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제 반응이 없으셨다거나 부모님이, 아니면 너무 나한테 관심이 아예 없었다거나 이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 배고팠을 때도 배고프다는 얘기를 해도 별로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힘들어도 어차피 나 혼자 해결해야 됐었고,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되게 독립적으로만 자라게 됐고, 이게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나는 대인관계라는 건 필요 없어. 왜냐? 대인관계 기대를 해도 나한테 돌아온 것도 없고, 이거 기대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이래서 약간 나는 어차피 혼자 살아, 이런 유형이 좀 이제 회피형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냉소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죠.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 조금 냉소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만한 사연들이라든지 배경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정신과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유형 중 하나가 불안형이라고 불리는 유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호자가 일관적이지 못했다. 어떨 때는 날 되게 예뻐하고 너 너무 최고다 했다가 엄청 혼낸다거나 너무 일관적이지 않게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게 극과 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좋을 때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또 나쁠 때는 너무 버림받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근데 좋을 때도 그걸 그대로 즐기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곧 끝나겠지, 끝나면 또 최악일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끝날 것 같다라는 이런 힌트를 막 나도 모르게 막 찾게 되고, 이런 좀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게 불안형 애착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애착관계가 친구관계, 직장, 대인관계 이런 거에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본인의 애착관계가 어떤 유형인지 가장 좀 잘 드러나게 되는 게 연애일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사실은 거리감 있는 관계에서는 이런 애착 관계가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애착 관계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가까워졌을 때 서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약간 뭐 계약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관계다, 아니면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관계다 이러면 고민할 것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친한 친구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연인 관계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더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불안을 더 자극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연애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인이 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성인분들 중에 내가 이런 면에서 불안정함이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또 내가 돌이켜보기에도 내 어린 시절이 조금 관계가 안정적이지 않았다, 보호자와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애착관계 유형이 바뀌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만큼 어렸을 때의 환경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배신감을 느꼈던 경험이 너무 크고 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나만의 이렇게 벽을 세우는 뭐 회피형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일관성 없는 환경에 대해서 나도 이거에 대해서 놀라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걱정하고 막 계획을 세우는 이런 불안형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나한테 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애착관계라는 게 시작점일 뿐이지 이제 종착점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작점이 이렇다라고 해서 난 앞으로 성인기 내내 평생 이런 애착관계를 가지고 살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이런 애착관계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애착 유형이 있다라는 거를 나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과거에는 이런 관계들이 나한테 이런 유형을 생기게 만들었었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나랑 맞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 나서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좀 패턴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나도 그걸 좀 캐치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연습하다 보면은 그 시작점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과정에서 정신과 상담이나 아니면 심리 치료 이런 게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우선은 나도 그냥 내 자신을 돌이켜 보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애착 유형이 있는지는 나도 한번 다른 사람이 얘기해보면서 그 사람이 보기에 어떤지도 좀 보는 게 도움되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좀 힌트가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불안, 누구나 가까워지면 무조건 불안해 막 이러면 이런 불안이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뭐 정신과 진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애착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애착관계는 비교적 새로운 이론이기도 하면서도 되게 방대하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아가면서 연인관계, 결혼관계, 심지어 부모-자식관계 이런 것들도 다 애착 유형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의 애착관계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 아는 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알아야지 나도 이렇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영상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